2017년 6월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 지역의 한 도로. 그런데 과속을 하지도 않았고 교통 신호를 위반한 것도 아니었는데 교통 단속을 하던 경찰들은 갑자기 F사의 한 세단을 멈춰 세웠습니다. 차주는 한 흑인 여성이었는데요. 신분증 좀 봅시다. What agency you with? 신분증을 요구하면서 그녀에게 직업을 물은 경찰들. 그러나 그녀의 대답에 그들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I'm the signature. Second. Alright. I'm the signature. 오 마이. 오. 그녀는 플로리다주의 검사 아라미스 아얄라. 추측컨대 흑인 여성이 F사의 세단을 몰고 가자 의심조로 그냥 불러 세운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희는 항상 이렇게 조회를 한답니다. 혹시 도난 차량일 수도 있고요. 그 창문 썬팅이 좀 진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요. 이 아라미스 아얄라 검사 또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교통법규를 어기지도 않았고 차량 썬팅도 불법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얼마나 더 잘 알겠어요. 더 잘 알지. 그러나 곧바로 아라미스 아얄라는 이 두 경찰이 자신을 불러 세운 건 인종차별 중에 하나라고 판단했습니다. 당연하지. 그러니까 제대로 그냥 딱 걸린 거네요. 잘 걸렸지? 잘 걸렸다고 볼 수 잘 있겠네요. 걸렸어. 그런데 아라미스 아얄라는 경찰의 어이없는 변명에 미소로 화답했고요. 대신 명함을 주실 수 있을까요? 왜 내 명함을 왜 달라고 그러세요? 안 가져왔어요. 정말로 영상에 보면 실제로 안 주고 메모지에 적어서 메모지 뜯어줍니다. 이후에 이 어이없는 사건은 해당 백인 경찰 버디캠에 찍힌 동영상이 올랜도 경찰서의 너튜브를 통해 공개되면서 무려 200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 그녀가 흑인이 아니었다면 차를 세우지도 않았겠지. 경찰이 핑계대려고 아주 애를 쓰네. 네티즌들로부터 인종차별에 대한 비난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검사 아라미스 아얄라 어떤 복수를 했을까요? 이 두 백인 경찰들에게 직접적인 조치를 취한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해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올랜도 경찰서와 공개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경찰청장 나오라 이거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경찰청장 이건 기관의 나와. 문제야. 내가 아마 네 서장하고 나와. 지난 2017년 12월 미국 버지니아주에 있는 로널드 레이건 워싱턴 내셔널 공항. 부유한 사업가 에밋 워커는요. 자신의 37번째 생일 기념으로 도미니카 공화국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1등석 고객님 먼저 탑승하시겠습니다. 1등석 티켓을 끄는 에밋은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줄을 섰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를 불러세운 한 백인 여성. Excuse me, 저기요. 줄을 좀 잘못 쓰신 것 같은데 여기는 1등석 우선 탑승권 줄이라고요. 아시겠어요? 자, 이 여성은 에밋이 단지 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1등석 티켓을 살 돈이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아직도 저런 편견이 있고 선입견이 있구나. 그러나 에밋은 백인 여성의 이 무례한 발언에도 침착하게 대응. 여기 1등석 우선 탑승권 줄 맞죠? 제가 먼저 왔으니까 저 다음에 타시면 됩니다. 라면서 예의 바르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백인 여성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일행에게 아주 대놓고 저 사람 무슨 군인 특혜 같은 거 받았나 봐. 그래도 내 돈 내고 타는 우리가 먼저 좀 탑승해야 되는 거 아닌가? 비행기 티켓을 군대에서 지원해 준 게 아니냐며 쑥덕쑥덕댄 거죠. 가만히나 있지. 더 이상 듣고만 있을 수 없었던 에밋. 대놓고 인종차별을 한 그녀에게 한 사이다 멘트. 저는 군인은 아니고요. 그냥 돈이 많은 흑인이에요. 그러자 두 사람의 상황을 지켜보던 주변 승객들도 에밋에게 큰 박수를 보내왔습니다. 복수 갚은 모모 이야기. 중국 남서부 충칭에서 일어난 귀여움 또 살벌한 복수극. 자, 2015년 3월의 어느 날 아침 출근하기 위해 주차장을 내려간 한 남성은 아니, 누가 내 차를 이렇게 망가뜨렸어? 어젯밤까지 멀쩡했던 자동차가 군데군데 긁히고 또 찍힌 장비 수두룩. 그야말로 처차발몰골 그 자체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화가 잔뜩 난 한 남성에게 다가온 한 이웃. 그리고는 그에게 무언가를 건넸는데요. 이 차 주인이세요? 이 사진 좀 보시겠어요? 그 사진에는 견공 3마리가 자신의 차를 씹고 뜩 물고 맛보고 있었던 거죠. 대체 왜 강아지들은 이 남성의 차만 물어뜯은 거였을까요? 맛있는 게 묻어 있었나 왜 저래?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차가 먹는 것도 아니고.
사건이 일어나기 전날 저녁 퇴근 후 평소처럼 집 앞 주차장에 주차하려는 그때 주차장 중앙에 떡하니 자리를 차지한 채 쿨쿨 자고 있는 개 한 마리를 발견한 남성은요. 뭐야? 네가 왜 여기서 자고 있어? 으이! 자, 그리고는 무자비하게도 뻥 하고 그 개를 발로 찼고요. 아이고. 자다가 갑자기 복면을 당한 개는 깨갱 하고는 그대로 도망을 쳤는데요. 아유, 개를 때려. 굳이 그럴 거 없지 않겠어요? 굳이 그럴 거 빵 없지, 한번 누르면 되는 거지, 뭐. 네. 그래서 제가 추측건데 의리 있는 동료들이 저희가 가끔 하는 일이죠. 너 너무 멀다. 크로스! 크로스! 강아지들끼리 야, 우리가 계산놓고 아주 납작하게 해버리자. 뭐 이렇게 모의를 한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는 통쾌한 복수를 한 거라고 합니다. 진짜 아니 어떻게 사람도 아니고 개들끼리 그럴 수가 있어요? 사람이 공모하듯이 어떻게 정보를 줬지? 정말 신기하다. 유쾌한 복수였습니다. 네, 재밌네요. 성직자의 탈을 쓴 성범죄자. 지난 2017년 12월 27일 SNS에 올라온 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인도 북부에 위치한 우타르 프라데시주 브린다반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뭔가 이 마을에 좀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인 것 같은데요. 바지가 안 입은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머리채를 잡힌 채 매타작을 당하고 있는 사람은 성직자 바바 바스테프 시아스트리. 그리고 그를 때리는 사람들은요, 브린다반 마을 사람들이자 그의 신도들이었습니다. 이 마을에서 10년 동안 성직자로 생활했던 바바 바스테프 샤스트리가 공공의 적이 된 사연 3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인도 서부의 마하라슈트라주에 사는 두 소녀는요, 힌두교 3대 경전 중 하나로 손꼽히는 바가바드 기타를 배우러 브린다반 마을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성직자 샤스트리는 이 소녀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너희들 지낼 곳은 있니? 내 수행지에서 같이 지내는 건 어때? 무료로 교육도 받을 수 있고 말 잘 들으면 유학도 보내줄 수 있어. 무상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두 소녀는 성직자 바바 바스테프 샤스트리의 수행지에 머물게 됩니다. 이곳에는 다른 소녀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실상은 너무나 생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참된 수행과 교육은커녕 외부와는 철저히 차단된 삶을 강요받았고요. 시아스트리는 소녀들에게 걸핏하면 심한 구타뿐 아니라 상습적으로 이 소녀들을 성폭행하기까지. 진짜 나쁜 놈이네요. 성직자라는 사람 저렇게 해도 됩니까? 정말 나쁜 놈이다. 악마네요, 악마. 이렇게 무려 3개월간 정말이지 생지옥에 붙잡혀 살았던 소녀들.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한 부모가 이 사실을 알게 됐고요. 온 세상에 성직자 시아스트리의 추악한 이면이 드러나게 됩니다. 절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고 인생을 송두리째 뺏겨버린 소녀들. 그래서 피해 소녀들과 마을 주민들은요, 당신은 우리 인생을 망쳤어. 당신도 똑같이 당해봐야 돼. 자신들이 당한 성적 학대와 구타를 그대로 복수로 되갚아준 겁니다. 인간의 탈을 쓰고 짐승만도 못한 짓을 저지른 시아스트리. 똑같이 당하는 순간 어떤 기분이 들었을지 묻고 싶습니다. 인정사정 볼 것 없다. 글로벌 복수 19 5위 공개합니다. 전 5위는 5. 부동의 5. 수고하셨습니다. 한태입니다. 2017년 4월 영국의 한 마을을 가득 채운 노란 차들. 오, 와, 이뻐. 귀여워. 어머, 이쁘다. 귀엽다. 3륜차까지. 야, 스포츠카도 있네요. 마치 영국에 있는 노란색이란 노란색 차는 다 모인 듯한 진풍경. 2015년 치과 의사였던 피터 매독스는 은퇴 후 자신의 에마 노란색 V사 경차와 함께 영국 글로스터셔주에 위치한 비버리 코츠월드 마을로 이사 왔습니다. 그런데 아유, 정말 저 노란 똥차 꼴도 보기 싫어. 차 빼요. 아유. 피터가 아끼고 애정하는 노란색 차를 트집 잡는 사람들, 차고에만 넣어둬라, 심지어는 폐차를 하라, 이런 막말까지 퍼부었고요. 피터의 차 보닛에 MOVE라고 대문짝만하게 긁어놓았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 지경까지 이르자 6,000파운드, 약 900만 원에 가까운 수리비가 나왔는데요.
사실 피터가 이사온 비버리 코츠월드 마을은요,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이자 영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로 손꼽히는 영국의 대표적인 부촌입니다. 그런데 마을을 찾은 사람들이 저 못생긴 노란 차가 풍경을 망치잖아! 라며 SNS에 불만글을 올렸고요. 이 일을 계기로 마을 사람들의 항의가 빗발치기 시작한 겁니다. 어이가 없네. 아니 당사자한테 얼마나 소중한 차입니까? 저 차가 무슨 뭐 매연이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뭔 피해를 줬다고 저래. 아니 법을 안 지킨 것도 아니고. 그래. 한편 영국 코번트리에 사는 한 청년 매티 비. 자동차 수리업자였던 그는 폐차 위기에 놓인 피터의 사연을 알게 됐고요. 자신의 SNS에 사연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노란색을 기념하는 집회라는 모임을 개최했는데요. 이때 피터의 수모를 알게 된 영국 전역의 노란색 차주들은 전국의 노란 차주들이요! 우리가 대신 복수해 줍시다! 귀엽다. 라면서 이 모임에 동참. 그래서 자그마치 무려 100대의 노란색 차들이 복수의 칼날을 갈며 비버리 코츠월드 마을에 모여들었습니다. 저거를 막을 길은 없죠. 그러면 어떻게 막을 거예요? 돈으로 저걸? 오겠다는데. 게다가 노란 차들의 통쾌한 복수국을 알게 된 V사 자동차 회사는요. 피터의 망가진 차를 새로 고쳐주며 복수국의 힘을 팍팍 실어줬다고 합니다. 야 정말 영화 같은 얘기네요. 자, 다음 특종 이어서 소개해드립니다. 앞에 기사가 훈훈한 복수였다면 이번엔요. 우리 일상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올해 3월 러시아 모스크바에 사는 차잘라스키 씨. 차잘라스키 씨는 요즘 한 몰상식한 이유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는데요. 뭐야? 또 주차를 개떡같이 해놨잖아. 정면 주차 자리에 대각선으로 주차를 떡하니 옆 칸까지 다 차지하는 얌체 주차적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겁니다. 몇 날 며칠을 지켜본 차잘라스키 씨. 결국 더는 참을 수 없어. 내가 버릇을 제대로 고쳐주지! 하면서 응징에 나섰는데요. 자, 얌체 주차족을 향한 복수국. 전동톱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차선을 아주 대놓고 삐져나온 차를 한 치의 망설임 없이 와 진짜 좀. 썰어버렸어. 그 다음에 자신의 차를 유유히 그 옆에 댔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놓치지 않고 한 행인이 촬영을 했고요. 너튜브에서 크게 화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티즌들은 나도 저런 경험 있는데 완전 통쾌하네. 그래도 저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말로 하지. 라며 정말 각양각색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오 기자의 1위 후보 들으시겠습니다. 자, 2009년 한 여성의 인생을 바꾼 남자친구의 한마디. 넌 정말 추악한 지방 쓰레기 덩어리야. 남자친구에게 이런 망언을 들은 여성은 미국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 사는 30대 여성 알비나 레인. 보시다시피 그녀의 몸무게는 127kg에 육박하는 초고도 비만 여성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알비나가 이렇게 살이 찌게 된 건 임신을 하면서부터였는데요. 임신 중 남자친구의 언어 폭력과 정신적 학대가 심해져 그녀는 오직 음식에 기댔다고 합니다. 폭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는 걸 먹는 걸로 푼 거죠. 네. 너는 절대로 살을 뺄 수 없어. 평생 그렇게 살겠지. 돼지처럼. 아우. 자, 이런 끔찍한 독설을 들은 알비나. 그녀는 정말로 머리에 망치를 맞은 것 같이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못할 거라고? 네 코를 납작하게 해주지. 두고 봐, 복수할 거야. 그리고 곧바로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그녀의 복수는 바로 다이어트. 저게 이제 남자친구의 마음을 돌리려고 다이어트를 한 게 아니라 헤어지고 완전히 달라진 나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라는 걸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녀는 완벽한 복수를 위해 매일 달고 살던 고칼로리의 간식과 패스트푸드와의 이별을 선언. 그리고 식단 조절과 혹독한 운동으로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20kg이 넘는 체중과 40%가 넘는 체지방들 때문에 다이어트는 험난 그 자체였죠. 자, 그렇게 쓰디쓴 다이어트의 나날이 지나가고 무려 4년이 지났을 무렵 과연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짜잔! 와! 와! 같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한 명 나갔다. 한 명이 아니라 사람이 한 명 나간 정도가 아니라 어머. 2명 나갔어요. 2명. 멋지네요. 진짜 힘들었겠다. 이렇게 살을 뺀 알비나의 멋진 모습을 우연히 전 남친이 알게 됐고요. 네. 알비나, 다시 너와 만나고 싶어.
내가 힘들 때 곁에 있었던 사람 그 나인 거 알지? 에이. 진짜 맞아야 돼 진짜. 그녀는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글쎄, 너 때문에 내가 행복했을까? 내 눈앞에서 썩 꺼져! 이렇게 아주 통쾌한 복수를 날린 알비나. 뜻밖의 복수로 새 삶을 살게 된 그녀. 세상에서 가장 멋진 복수가 아닐까요? 몸으로 복수하는 할리우드 커플. 말도 많고 탈도 많다는 할리우드. 막장 러버들 중에서도 정말 짧지만 불꽃 같은 사랑을 나눈 커플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노래면 노래, 연기면 연기로 승승장구하는 대세 오브 대세 테일러 스위프트. 그리고 훈훈한 외모와 부와 명예까지 다 가진 남자 존 메이어. 오. 자, 2009년에 동료로 만나 몰래 비밀 연애를 시작한 두 사람. 하지만 이 둘의 뜨거운 사랑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약 3개월가량 반짝 사귄 뒤에 결별했기 때문인데요. 헤어진 뒤에도 아직도 서로에게 화가 덜 풀렸는지 아예 이들은 대놓고 디스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결별 8개월 뒤인 2010년 10월 테일러 스위프트는 이름마저 비장한 노래 Dear John을 발표했는데요. Dear John. Don't you think I was too young to be messed with the good? 오, 눈빛이 서늘하네. 이렇게 노래까지 쓸 정도면 테일러 스위프트가 존 메이어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나 봐요. 사실 둘이 헤어지게 된 건 유명하죠. 존 메이어의 바람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자, 처음 존 메이어와 사귀는 당시에 19살이었던 테일러 스위프트는 오롯이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는 존에게 마음의 상처를 크게 입었다고 하는데요. 자, 한편 이 노래를 들은 존 메이어, 미국의 모 음악 잡지와 인터뷰에서 디어 존은 싸구려 노래예요. 그녀는 쓸데없이 재능을 낭비한 거죠. 못났다. 라며 노래 디어 존과 테일러 스위프트를 모두 강하게 직접적으로 디스했습니다. 자, 이에 테일러 스위프트는 그로부터 6개월 뒤인 2012년 12월 아예 직접적으로 제목에 그냥 복수심이 들어갑니다. 뭐라고 썼어요? 네가 문제란 걸 알고 있었어 라는 의미의 I Knew You Were Trouble이라는 곡을 발표했습니다. 'Cause I knew you were trouble when you walked in. 이제는 상처받은 여인의 마음이 아니죠. Me now, blue 저 남자가 존 메이어랑 좀 흡사하게 생겼어요. 그러네. till you put me down. 뒤끝 인터뷰까지 했는데 가만히 있을 존 메이어가 아니죠. 바로 그 해인 2013년 종이 인형이라는 뜻의 페이퍼 돌을 발표한 그 아무 생각 없는 종이 인형에 빗대서 디스를 넣은 거죠. 저 여자 캐릭터의 모습도 되게 놀리는 것 같아요. 되게 생각 없어 보이기도 하고. 자, 이렇게 노래로 서로 핑퐁 디스를 한 두 사람. 자, 과연 앞으로 또 어떤 디스곡, 또 아니 어떤 명곡이 나올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정사정 볼 것 없다 글로벌 복수 19, 17위 공개합니다. 중국 택배 왕의 사이다 복수. 지난 2016년 4월 중국의 한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영상이 대륙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영상 속 배경은 중국 베이징의 한 고급 아파트 단지. 한 중년 남성이 앳돼 보이는 남자의 뺨을 사정없이 때리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어우, 나이 지긋하신 분이 말이야. 왜 이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리는데도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면 내가 후진하는데 너 따위가 어디라고 끼어들어! 자신의 자동차를 긁었다는 이유로 중년 남성이 다짜고짜 택배기사에게 폭력을 휘둘렀고요. 택배기사는 아무런 저항도 없이 그저 맞기만 했는데요. 이후에 택배기사가 차주에게 400위안, 약 6만 원의 합의금을 전한 것으로 이 사건은 마무리되는 듯 했습니다. 심지어 합의금까지 받아갔군요. 받아갔어요. 하지만 이 동영상과 사연이 퍼지자마자 인민들은 대분노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갑질 폭력 사건에 그 누구보다 그 수많은 중국 인민들보다 더 부들부들 분노한 이가 있었으니 바로 동영상 속의 택배기사가 소속된 S사의 왕웨이 회장. 오. 참고로 이 S사를 말할 것 같으면요. 중국 내 굴지의 1위 택배 기업으로 왕 회장은 지난 2017년 미국 F경제 전문지가 발표한 중국 부자 5위
이분이 본인도 택배 기사를 하신 걸로. 그렇죠. 그래요? 네. 정말 바닥부터 일어서신 분이거든요. 맞습니다. 우리 직원을 때린 이 사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는 이 기업의 회장이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멋지다. 이렇게 회사 측에 강경한 입장을 전한 뒤에 폭력을 행사한 남성에게 똑같이 뺨을 치지는 않았고요. 주먹보다 센 게 뭡니까? 법이죠. 고소를 합니다. 참교육이네, 참교육. 정말 참교육 들어가신 만약에 거죠. 저 왕 회장이 같이 따귀를 때리거나 주먹으로 했다면 좀 실망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갑질이 될 수 예, 있죠. 예. 그가 이 사건에 적극적으로 나선 이유, 바로 왕웨이 회장의 특별한 직원 사랑 때문이었는데요. 그는 기업 행사에서 우수 직원에게 선발된 이에게 90도로 허리 굽혀 인사하는 모습이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야, 실제로 늘 기업의 최대 자산이 직원이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CEO였다고 합니다. 결말 어떻게 된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 궁금해요. S사 택배 기사를 폭행한 남자는 결국 중국 공안에서 조사를 받았고요. 갑질을 행사했던 그 남자는 또해부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택배 기사와 S사 측에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렇게 하는 회장을 본 직원들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애사심이 더 이제 뿜뿜이죠. 배달을 번 하면서도 나 정말 충성심도 생기고 더 열심히 하게 되고 힘도 나고 안 그렇겠어요? 근데 사실은 저거는 복수라기보다는 해야 될 일을 한 거예요. 그렇죠. 시원합니다, 아주. 모모 털다 인생도 털린 도둑. 2016년 1월 경기도의 한 경마장.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경주마들의 치열한 경기를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사람들 속에서 어슬렁거리는 수상한 남성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저 보이십니까? 소매치기잖아. 옆 사람 주머니인데? 소매치기다. 야, 너무 대놓고 손을 넣은 거 아니야? 아, 근데 경마장은 사람들이 뭘 보겠어요? 몰골하잖아. 이러고 있잖아. 그러니까 뭘 빼가도 모르겠네. 뭔가 꺼냈어. 뭔가 하얀 거 네모난 걸 꺼냈어요. 지갑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저 말에 이번 경주에 뭐 얼마나 더 베팅을 했어요. 그럼 뭘 보겠어요? 말. 그렇죠. 그 심리를 이용했는데 저거는 거의 흔들릴 정도로 뺐는데도 모르네. 자, 그렇습니다. 영상 속 50대 남성 A씨는 전과 27범입니다. 약 2주 동안 수시로 경마장을 방문. 그리고 경주마가 결승선을 통과하는 순간 사람들이 경기에 집중한 틈을 노려서 현금과 귀중품들을 절도. 세 차례에 걸쳐 250만 원 상당의 현금과 경마권을 훔쳤는데요. 연이어 범행에 성공하자 기고만장해진 소매치기 범은 2달 후 다시 경마장을 찾았고요. 내가 운이 좋다니까. 이번엔 누구 주머니를 털어볼까? 저 사람 돈 좀 있어 보이는데. 그리고 은근슬쩍 그 남성의 주머니에 손을 넣으려던 끝에 그것은 이 소매치기범 인생에서 가장 큰 불운이 찾아온 순간이었습니다. 아니 주머니에 불운이래봤자 뭐가 뭐 똥을 넣고 다니는 사람 없을 거고. 아니, 저 안에 뭐가 뭐 별거 없을 것 같은데? 잡았다, 이놈. 당신을 소매치기 혐의로 체포한다. 사법경찰이었어요? 소매치기범이 털려고 했던 대상이 바로 잠복 중이던 형사였던 겁니다. 하필이면 골라도 형사를 고르냐? 그렇습니다. 경마장에서 계속 소매치기 사건이 발생하자 잠복 중이던 형사는요. 제발로 접근한 소매치기 덕에 손쉽게 체포에 성공. 도박비하고 유흥비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형사인 줄도 모르고 소매치기를 하려고 했던 범인. 그저 운이 없었다고만 여기지 마시고요. 이번엔 제대로 반성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다 비껴간 사람들 싶고 5일 공개입니다. 두 기자님에게 어느 날 잭팟이 터진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기분 좋죠 뭐. 너무 좋아요. 네. 그냥 예측하지 못했었던 행운이 있으면 정말 미뤄뒀던 거 좀 해볼 수 있는 게 찬스가 주어진 거잖아요. 자, 이번 특종의 주인공은 그 행운과 찬스가 불행으로 찾아온 사람입니다. 뭐야. 2017년 미국 젠 플레이토는 여자친구인 마리나 나바로와 함께 플로리다의 한 카지노를 방문했습니다. 그날따라 무슨 행운이 따른 건지. 무려 10만 달러, 한화로 약 1억 1,500만 원의 당첨. 플레이토와 나바로는 소리를 지르며 함께 기뻐했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 그죠? 야, 1억 1,500만 원 꽁돈. 길 가다 그래. 그렇게 생긴 거야. 너무 좋은데? 그러나 그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당첨금을 받으러 간 플레이토는 황당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게임비는 제가 냈는데
왜 당첨금을 제 여자친구에게 준다는 거예요? 손님, 카지노 규정상 슬롯머신 버튼을 누르거나 손잡이를 잡아당긴 분에게 당첨금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플레이토가 한창 게임에 빠진 그때 자기야, 나 심심해. 이제 그만하고 나랑 놀자 나가자. 아, 좀만 더 하면 따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자기도 해볼래? 여기 버튼만 누르면 돼. 그리고 여자친구가 버튼을 누른 그 순간 잭팟이 터진 겁니다. 슬롯모션에 그런 규정이 있는지 몰랐어요. 몰라. 근데 두 분 연인 아닙니까? 나가면 되죠. 반반. 자, 그런데 말입니다. 아니 왜 네가 돈을 다 가져가냐고. 당장 돈 내놔. 오빠, 난 카지노의 규정대로 돈을 받은 거야. 이건 내 돈이야. 내가 게임비 냈잖아. 그때 내가 버튼을 눌렀어도 잭팟이 터졌을 거라고. 그게 내 돈이야. 그렇게 한참을 싸운 며칠 후 나바로가 건넨 제안. 자기야, 아직도 내가 미워. 난 자기를 보고 싶어. 내가 당첨금 받은 거에서 조금 줄게. 조금? 뭐? 조금? 그거 다 내 돈이라니까? 너 지금 실수하고 있는 거야. 가만 안 두겠어? 홀로 잭팟을 독차지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플레이토는 대분노. 나바로를 계속해서 협박했습니다. 이에 실망한 나바로는 결국 당첨금을 나눠주겠다는 제안을 철회해 플레이토에게 이별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되게 비극이다. 돈도 잃고 여자친구도 잃고. 이게 참 행운이 이게 결국 해피엔딩으로 안 끝나는 게 많은 게 너무 슬픈 거야. 지난 5월 미국 한 남성이 주차된 차량 앞에 서더니 은밀히 차량 탈취를 시도했는데요. 그런데 당신 뭐야? 그러는 건 뭔데? 도둑이 주차된 차를 훔치려다가 딱 맞닥뜨린 건 바로 차량 주인. 도둑질하다 걸렸네요. 딱 걸린 거잖아. 응. 그런데 말입니다. 차주와 맞닥뜨린 도둑이 정신을 차리고 눈을 뜬 곳은 다름 아닌 병원. 뭔 소리야? 이 뭐야? 맞았구나. 주인한테 묵사발 돼가지고 병원에 끌려왔네. 그게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난 거지, 그죠? 혹시 그거 아니야? 예전에 우리가 소개했는데 그 차 유리 깨려다 벽돌로 던졌는데 그 벽돌이 자기가 딱 맞았잖아. 그 사람이야? 혹시 약간 이런 불운이 있었던 거 아닐까요? 사실 도둑이 훔치려던 차주의 정체는 바로 이분입니다. 누군데? 어우, 이미 한 대 맞은 것 같은데 난 저 사진 보고. 아니 잘못을 안 해도 잘못했습니다 하고 도망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종합격투기 세계 랭킹 2위에 빛나는 데릭 루이스. 헤비급의 엄청난 피지컬을 자랑하는 핵펀치의 소유자입니다. 야, 세계 2위래잖아. 이 운이 없는 도둑은 차주인 루이스의 강펀치에 한 방에 KO. 와, 저거 진짜 이게 툭 쳐도 뼈 나가요. 근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 사람이 아마 전력으로 때리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일반인은 깼겠지. 죽으니까. 살인미수야, 살인미수. 죽어. 맞아. 제가 볼 때는 정말 싸대기 정도 치지 않았을까. 이렇게 했는데 그냥. 이후 루이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도둑은 경찰서가 아닌 병원으로 지키겠다는데요. Motherfucker tried breaking my shit. 남의 차를 훔치려다 어마어마한 주인에게 딱 걸린 도둑. 죄를 저지른 대가는 아주 혹독하다는 사실 잘 깨달으셨죠? 국제 경기에서 도둑질한 스타. 2014년이죠. 인천 아시안게임. 마린보이 박태환 선수의 경기를 취재하기 위해 한국 취재진은 일찌감치 수영장에 들어섰는데요. 그런데 내 카메라 어디 갔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한국 기자의 카메라가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기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곧바로 CCTV를 확인했는데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CCTV에는 한 남성이 빈 기자석으로 다가와 재빨리 카메라의 본체와 렌즈를 분리해 본체만 자신의 가방에 넣고는 태연하게 자리를 옮기는 모습이 포착됐는데요. 쓱 앉아가지고 저 지금 가방 지금 뒤지고 있네. 어머머머머. 대회 기간에 경기장에서 저런 강큰 범인이 누굽니까? 자, 저 범인의 정체는 바로 일본 수영 국가대표 토미타 나오야 선수입니다. 에? 국가대표. 선수가? 자기 가슴에 자기 나라 국기 달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에요. 너무 창피하다. 왜 저래? 그 뒤 토미타의 숙소에서 결국 카메라를 발견한 경찰은 토미타를 절도 혐의로 검거. 그리고 그가 한 말은 카메라를 본 순간 갖고 싶어 미칠 것 같았어요. 죄송합니다.
사사로운 탐욕 때문에 국민들의 기대와 응원을 철저히 짓밟은 결국 절도 혐의로 한국 검찰로부터 약식 기소된 토미타는 벌금 100만 원을 미리 내고 홀로 일본으로 출국했고요. 그 뒤 심각한 규율 위반으로 선수단에서 추방. 어머, 일본 수영연맹으로부터도 1년 6개월의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바보 같은 짓입니까? 제일 활발하게 활동하고 그러니까. 피지컬 올려야 될 시간에 매달 기대주였어요, 또 심지어. 참. 그걸 못 참고 말이야. 자, 그런데 이게 여기서 이렇게 끝난 게 아닙니다. 에?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토미타는 귀국하자마자 갑자기 기자회견을 엽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쓰레기로 착각을 했습니다. 제가 강한 의지를 갖고 경찰서에서 안 훔쳤다고 말하면 좋았겠지만은 제 마음이 약해서 그러지 못했습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CCTV를 보고 토미타가 범인이라고 지목한 사람은 일본 선수단 관계자였고요. 어머나, 토미타도 검거 직후의 범행을 순순히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재판부는 토미타의 주장을 믿기 어렵고 토미타가 혐의를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다라며 기존의 한국 검찰이 구형한 벌금 100만 원을 확정지었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나라 망신까지 시킨 그를 두고 이 소식을 접한 일본 누리꾼들은 토미타는 비겁하고 비열한 범죄자다. 이번만큼은 일본인으로서 부끄럽다! 라며 분노를 사귀지 못했는데요. 쉴드가 안 되죠, 이거는. 예. 게다가 이 카메라가 결국 발견된 게 자기 숙소였잖아요. 그러니까요. 제 가방에서 나왔잖아. 다음 특종입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진행자가 레리킹이라면 일본에는 이 남자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30여 년간 국민 MC 자리를 지켜온 시마다 신스케. 진행하는 프로그램마다 시청률을 수직 상승시켜 별명이 시청률의 남자. 엄청난 존재감입니다. 그래서 일본 지상파 방송, 그것도 황금 시간대 프로그램을 무려 6개나 맡을 정도로 일본 방송계를 이끄는 살아있는 신화 같은 존재였습니다. 일본의 전현무네요. 이게 좀 좋지 않은 소식인데. 흑역사인데. 죄송합니다. 일주일에 6개라는 거 보고. 예. 이제 뭐 다작인이긴 하네요. 예. 그런데 말입니다. 2011년 그는 일본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리며 돌연 은퇴 선언을 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야쿠자 때문이었습니다. 에? 시마다 신스케가 야쿠자와 은밀한 관계를 이어온 이른바 흑막 교제 사실이 들통난 것이죠. 어떻게 된 일이냐? 2011년 8월 일본 경찰은 부동산 경매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한 야쿠자 최고 간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는데요. 그런데 그곳에서 국민 MC 시마다 신스케가 야쿠자 간부에게 보낸 문자가 발견된 것입니다. 우리 기쁨조 소개해드릴게요. 얘는 애교가 있고요. 얘는 몸매가 죽여요. 라며 일명 기쁨조라 칭하는 여자 연예인 리스트까지. 결국 그가 일본 전역을 발칵 뒤집어 놓은 당일 밤 10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一番重い処罰を自分で与えましたんでお許し願いたいと思います。どうもすみませんで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결국 30여 년간 일본의 국민 MC였던 시마다 신스케는 그렇게 연예계 은퇴를 발표했습니다. 한편 국민 MC의 불미스러운 은퇴에 직격탄을 맞은 방송국들은요. 특집 방송으로 대체하는 등 긴급 조치를 하다가 하나 둘씩 막을 내렸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상처받은 건 이제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즐거웠고 기뻐했던 그 시청자 팬들이겠죠. 정말 그건 배신감을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훌리건이 된 러시아의 축구 영웅. 러시아 축구의 미래, 러시아 차세대 골잡이로 불리던 축구 스타 알렉산드로 코코린. 이름 들어보셨죠? 이 사건 유명하죠. 네, 그런데 그라운드를 누비고 있어야 할 선수가 좁디 좁은 구치소에 갇혀 있다고 하는데요. 자, 2018년 10월 커피 마시고 이래 이거? 에? 뭐야 이거? 그들은 술에 취해 이렇게 난동을 부리기 시작. 거기 지금 의자를 들고 간 코코린이 저 의자로 어머어머. 머리를 내려쳤습니다. 어머어머. 그리고 또 정말 어이없는 일은 이때 중국인은 중국으로 돌아가 버려! 하며 인종차별적인 발언까지 했다고 합니다. 결국 피해자들의 신고로 사건이 알려졌고요. 폭행 사건 이틀 만에 알렉산드르 코코린과 파벨 마마예프 등 총 4명의 가해자가 자진 출두를 했습니다. 한편 카페 CCTV에 담긴 이들의 만행은 뉴스를 통해 러시아 전역에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수갑을 찬 상황에서도 그 남자 아직 살아있대요? 어? 운 좋네.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이렇게 웃으면서 여유를 부렸다고 합니다. 정신이 제대로 나갔구만.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추가 범행까지 밝혀졌는데요.
카페 폭행 사건 약 40분 전 모스크바의 한 호텔 앞에서 한 남자를 집단 폭행하는 영상까지 공개가 된 겁니다. 저 병이네, 병. 이 피해자는 코뼈가 부러지고 뇌진탕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들의 만행을 본 팬들은요. 그들은 축구 선수가 아니라 깡패예요. 책임져야 됩니다. 라며 비난을 했고요. 코코린의 구단 제니트에서는 역겹다. 구단 내에서도 처분을 의논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러시아 체육부 장관은요. 그들은 영원히 대표팀에서 뛸 수 없을 겁니다. 라고 전하기까지 했습니다. 저렇게 강하게 나가야죠. 예. 저렇게 대충 봐주고 넘어가면 또 저럽니다. 미국판 스카이캐슬 입시 비리 파문. 얼마 전 미국 명문대 초대형 입시 비리, 사상 최악의 입시 비리 파문에 대한 뉴스가 보도되며 미국의 대학 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대학 입시 브로커인 윌리엄 릭싱어가 8년 동안 2,500만 달러, 무려 약 283억 원에 달하는 뒷돈을 받고 미국 부유층 자녀들을 스탠퍼드, 예일대 등 아이비리그에 부정 입학시킨 행각이 드러난 겁니다. 그야말로 뭐 미국판 스카이캐슬의 주인공이 등장한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미국 연예계에도 큰 파장을 일으키고 맙니다. 그 이유는 검찰이 기소한 학부모 중에 유명 스타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기 드라마 위기의 주부들에서 능력 있는 워킹맘을 연기해 스타덤에 오른 펠리시티 허프만. 가족 시트콤 풀하우스에서 다정한 엄마로 열연해 인기를 끌었던 로리 러프린이었습니다. 배우 러프린은 자신의 두 딸을 체육특기생으로 입학시키기 위해서 사립대 조정팀 명단에 넣어주는 대가로요. 찬조금을 가장해 50만 달러, 약 5억 7천만 원을 뇌물로 건넸습니다. 또 배우 허프만은 딸이 치른 미국반 수능 SAT 답을 제3자가 고쳐주는 대가로 역시나 입시 브로커인 싱어의 자선재단에 15,000달러, 약 1,700만 원을 건넨 것이 밝혀졌습니다. 저거는 심각한 범죄 아닌가요? 그렇죠. 수능 답안지를 고쳐주는 거는? 또 이 과정에서 자선재단에 돈을 기부했다는 명목으로 세금 환급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죄목에는 탈세 혐의까지 추가가 됩니다. 참 창조적으로 해먹었네. 진짜. 한편 지난 4월 3일에 배우 러프린과 허프만의 첫 재판이 있었는데요. Pay for my tuition. 그래도 참 웃으면서 입장을 하는 게 도대체 무슨 멘탈인지 모르겠어요. 아카데미 시상식인 줄 알았어요. 네. 한편 입시 자녀를 둔 학부모 제니퍼 케이 토이는 그들의 비열한 행동 때문에 내 아들이 가고 싶었던 학교에 입학하지 못했다면서 배우 러프린과 허프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대학을 들어가게 되면 누군가 입학했어야 될 자리를 뺏고 들어가는 거니까. 남의 인생이 걸린 문제죠. 남의 인생을 망치는 걸 수도 있어요. 팬들을 배신한 몰락스타 19 9위를 공개합니다. (2019년 1월 29일) 새벽 미국 시카고의 한 경찰서에 걸려온 신고 전화. 저한테 흑인 게이라며 욕을 하고 폭행했어요. 도와주세요. 신고자는 자신이 스키 마스크를 뒤집어 쓴 2명의 괴한에게 밧줄로 목이 조인 상태로 폭행을 당했으며 간신히 도망쳐 신고를 했다고 했는데요. 괴한들의 습격을 받은 남성은 미국 인기 드라마 엠파이어에 출연 중인 할리우드 배우이자 싱어송라이터 주시 스몰렛이었습니다. 그는 2015년에 커밍아웃을 한 후에 인권 캠페인 참여, 앨범 수익금 기부 등 흑인과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왔는데요. 그래서인지 이 사건이 보도되자 미국 사회 각계각층에서는 인종차별, 동성애 혐오 범죄에 대한 분노는 물론 그를 향한 성원과 격려가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여일 후 한 뉴스가 미국 사회를 또다시 큰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인종 동성애 혐오 폭행 사건이 주시 스몰렛의 자작극으로 밝혀졌습니다. 뭐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시카고 경찰들은 곧바로 혐오 범죄 사건으로 수사를 시작했고요. 결국 2명의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나이지리아 출신의 흑인 형제였는데요. 그런데 스몰렛이 자기 출연료를 올려야 된다고 시킨 대로만 하면 돈 준다고 그랬어요. 충청도 분이에요. 옛날 꽁트톤이죠. 나이지리안 당진. 예. 주시 스몰렛이 혐오 범죄 피해자로 인지도를 높인 뒤 출연료를 높이려 했다는 겁니다. 노이즈 마케팅을 하려고 그랬네. 대박이다 진짜. 그러나 주시 스몰렛은 한 아침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신의 자작극 혐의를 강력 부인했습니다.
And I want a little gay boy who might watch this to see that I back. 하지만 다음 날 검찰이 허위 신고 혐의로 기소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자 주시 스몰렛이 금세 꼬리를 내리고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저 아까 토크쇼에서 저 연기가 너무 역겨워요. 빨리 밝혀지지 않았더라면 그 인종차별, 성소수자 시위까지 번질 수 있는 그런 중대 사안입니다. 그렇죠. 돈 때문에 팬들의 응원과 믿음을 저버린 주시 스몰렛. 인생 최고의 메소드 연기는 드라마에서 보여줬어야죠. 지난 2018년 9월 오전 7시 일본 도쿄 히가시나카노의 한 횡단보도 앞 신호등이 파란불로 변하고 출근길의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갑자기 신호를 위반한 흰색 차량이 횡단보도 위 사람들을 향해 돌진합니다. 어머! 그냥 간 거야? 뺑소니야? 완전 뺑소니죠. 뺑소니고 지금 신호도 완전 위반이에요. 빨간불인데. 뭐야? 그런데 15분 뒤 직접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를 한 운전자는 이미 만취 상태. 대체 이런 만행을 저지른 사람이 누구냐? 이 운전자의 이름은 요시자와 히토미. 일본 국민 아이돌이었던 그룹 모닝구 무스메 출신의 방송인이었습니다. 모닝구 무스메는 예, 정말 유명했잖아요. 일본 연예계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이름은 들어봤을 법한. 예. 2000년 모닝구 무스메 4기 리더로 데뷔한 요시자와는 시원시원한 성격으로 팬들 사이에서 그녀의 이름을 딴 애칭 요시, 요짱으로 불리며 큰 사랑을 받았는데요. 게다가 2018년은 모닝구 무스메가 탄생한 지 20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였는데요. 이에 모닝구 무스메 출신 멤버들은 분노와 슬픔, 한심함, 여러 감정들이 정리되지 않습니다. 라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당연합니다. 20주년이면 사실 팬들을 위해서 뭔가 새롭게 결성해서 그럼.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데 그 모든 판이 다 깨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 사건 하나로요. 이후 음주 사고 뺑소니 혐의로 즉시 체포돼 하라주쿠 경찰서에 구류돼 있던 요시자와는 300만 엔, 약 3천만 원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는데요. 그녀의 모습은 수많은 취재진에 의해 일본 전역으로 생중계됐습니다. 결국 요시자와는 소속사와의 전속 계약을 해지, 연예계를 은퇴하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팬들은 은퇴가 아니라 사실상 해고! 모닝구 무스메 20년을 한 방에 날려버렸다! 라며 끝까지 그녀를 비난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한 가정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한 스타의 끔찍한 만행입니다. 1999년 개봉한 홍콩 영화 심동. 풋풋한 첫사랑 스토리에 불변의 조각미남 금성무까지 출연하며 화제였죠. 특히 이 영화의 아련함을 극대화하는 주제곡 역시 큰 사랑을 받았는데요. 대만 출신의 실력파 싱어송라이터 임효배의 심동입니다. 목소리가 너무 좋네요. 예. 자, 그런데 말입니다. 2007년 6월 비 오는 새벽 5시 지인들과 술자리를 즐긴 임효배는요. 집으로 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부르지 않고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아니 그럼 핸들을 왜 잡습니까? 술잔을 손에 잡기만 해도 운전대 잡으면 안 되죠. 만취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게다가 비까지 내렸는데 도로를 달리던 오토바이 한 대를 들이받은 임효배. 사고를 당한 오토바이 운전자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처치를 받았지만요. 결국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아유. 임효배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피해자 여성은 모 병원의 간호사이자 한창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8살 아들을 둔 어머니였는데요. 사고 직후 피해자의 어린 아들이 엄마가 세상을 떠난 교통사고 현장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공개되자 당신은 사람을 죽인 살인자라며 대만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음주운전 사건 이후 조용히 자숙하는 줄 알았던 그녀가 2012년 다시 한번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이번에도 또 술 사고를 치고 맙니다. 한 주점 사장이 언론에 제보한 내용에 따르면요.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임효배가 갑자기 자신이 키우던 개의 코와 입을 틀어막아 숨을 쉬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동물 학대 아닙니까 이거? 학대죠. 뭐 저런 조사가 다 있어요. 그리고 이 만행은
걔가 빨리 낫길 바랍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라는 문자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게 한 번 저렇게 했으면 술을 아예 끊던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또 사고를 친 거잖아요. 이렇게 술 마시고. 중화권의 분노를 부른 모모스타. 2007년 한 기자회견장 고개를 숙여 거듭 사과를 하는 사람은 바로 대만의 로코 퀸 양승림. 还是在这边再跟大家说声抱歉，然后也要 자, 이렇게 공개 사과한 이유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공개적인 사과를 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2005년 프로그램 녹화장에서 또 2006년의 광고 행사장에서도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며 고개를 숙인 그녀. 아니 계속 무슨 잘못을 했길래 사과만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뭐 일단 그녀의 전성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00년 16살의 나이에 4인조 아이돌 4인러브로 데뷔. 그리고 2001년엔 대만판 꽃보다 남자 유성화원에 출연해 당시 톱스타 언승욱, 서희원, 주유민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한 양승림. 귀엽고 사랑스러운 이미지로 팬들의 사랑을 듬뿍 받아 애칭인 커아이 교주, 일명 깜찍 교주로 불렸는데요. 그런데 청춘 스타로 잘 나가던 그녀가 몰락의 길을 걷게 된 것은 2004년 대만의 예능 내가 맞춰봐에서 한 말 때문이었습니다. 抗战几年11吗？多打3年8年而已哦。 8年还而已哦8年而已这什么心态嘛 아, 몰랐던 게 문제가 아니라 8년밖이라고요가 문제네. 그렇습니다. 가슴 아픈 역사인데 저렇게 예. 웃으면서 할 말이 아니거든요. 웃으면서 하는 거. 8년밖에 안 됐다고. 야. 그리고 중국인들의 뼈아픈 역사죠. 수십만 명이 학살당한 난징 대학살에 대해 묻는 질문에 난징 대학살이 뭐예요? 40만 명밖에 안 죽었어요? 라는 무개념 발언을 한 그녀. 그리고 저는 망언을 하기 전에도 대륙엔 가면 안 돼요. 아우 대륙, 아우 거기 너무 촌스럽거든요. 난 전생에 일본인이었을 거야. 기모노가 너무 좋아. 어머머. 라는 말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일본 문화를 좋아할 수는 있지만 뼈아픈 역사를 조롱거리로 두면서 그러면서 저렇게 일본 문화를 좋아한다면 달리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사건 발생 3년 후인 2007년 4월까지 3차례 공개 사과를 했는데요. 하지만 한 인터넷 사이트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무려 80%의 네티즌들이 사과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2007년 7월 중국 대표 H위성방송국에서 양승림이 출연한 드라마 나의 장난꾸러기 왕자를 방영하려고 하자 양승림 드라마 방영을 취소하라!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돼! 라며 만명 서명 불매 운동으로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팬들의 분노에 드라마 방영은 취소. 그렇게 무려 15년이 지난 2019년 현재까지도 망언 스타라는 이미지는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1985년 사람지 선정, 현존하는 최고의 섹시가이. 또 1995년에는 영화 브레이브하트로 미국 영화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무려 5개의 부문을 석권. Mel Gibson for Braveheart. 할리우드 역사에 큰 획을 그은 멜 깁슨입니다. The Clan Wallace. We mustn't forget. 제 인생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프리덤. 그런데 그렇게 성공 가도를 달리던 멜 깁슨의 인생이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죠? 왜 모르죠, 우리? 안 알려졌던 것 같아요. 2006년 7월 미국 캘리포니아 말리부의 해안 고속도로에서 음주 과속으로 적발된 깁슨은 I'm a king of Malibu Mad Max 게다가 너 유대인이지? 유대인들이 이 세상의 모든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거야. 다음날 멜 깁슨의 언행이 세간에 알려지자 여러 유대인 단체들은 멜 깁슨을 할리우드에서 추방하라 라며 강력히 항의했는데요. 결국 이 일로 깁슨이 참여하기로 한 드라마에서 제외되고 개봉 예정이던 새 영화 배급에도 문제가 생기자 모든 건 내 본심이 아닙니다. 술 때문이었으니 용서해 주세요. 급히 이렇게 사과를 했는데요. 그런데 깁슨은 또다시 팬들을 실망시키고 맙니다. 와,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게 끝이었어도 굉장히 큰 사건인데 그러니까. 또 있어요. 2009년 멜 깁슨과 러시아의 인기 가수 옥사나 그리고리에바의 열애설이 보도됐는데요. 그런데 이 둘의 사랑이 뭐가 문제냐? 당시 멜 깁슨에게는 이미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이고. 멜 깁슨은 무명 시절인 1980년에 치과 간호사였던 로빈 무어와 결혼해 슬하에 7명의 자녀를 둔 가장이었는데요. 멜 깁슨의 배신, 외도에 분노한 아내는 즉각 이혼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멜 깁슨의 태도는 너무 뻔뻔했습니다. 이혼하겠다고 발표한 지 2주 만에 영화 VIP 시사회에 그리고리에바의 손을 꼭 잡고 저렇게 하는 겁니다. 아이고. 하지만 조강지처까지 배신하며 선택한 멜 깁슨의 사랑은 1년 만에 파국으로 치닫고 말았는데요. 2010년 옥사나 그리고리에바가 멜 깁슨을 상대로 폭행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리고 그녀가 이제 갓 2개월 된 딸 루시아를 안고 있는데 멜 깁슨이 자신의 목을 조르고 심지어는 총을 겨누며 죽이겠다고 협박까지 했다라고 폭로했습니다. 왜 그래? 자,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도 공개됐죠. 멜 깁슨의 폭언이 담긴 음성 파일. 아이고야. You look like a Johnny, and if you get raped, pack yours, it'll be your fault. All right? You are provocatively dressed all the time with your you feel you have to show off in tight outfits and tight pants. 엄청 심하네. 저게 멜 깁슨 영화를 좋아했던 팬들 입장에서 너무 상처입니다. 나 갑자기 브레이브하트가 싫어지려고 그래. 인생 영화라면. 인생 영화. 자, 할리우드에 까면 깔수록 추악한 트러블 메이커 멜 깁슨이 있다면 일본에는 이 스타가 있습니다. 평균 신장 183cm, 꽃미남 5인조 엔카 그룹 준레츠. 자, 20, 30대 꽃미남 멤버로 구성된 준레츠는 엔카를 젊은 감각으로 재해석해 여성 팬들의 폭넓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자, 그런데요, 준레츠의 핵심 멤버인 토모에 유스케는 나름 사연이 있는 스타였습니다. 자, 이혼한 돌싱남으로 홀로 자녀를 키우며 양육비를 위해 연예계 활동과 함께 여러 아르바이트까지 하며 힘겹게 생활을 이어나갔는데요. 더 응원했겠다 그러면 팬들이. 그죠? 이후 팬들의 열띤 지지와 사랑을 받아 준레츠는 결성 11년 만인 지난해 연말에요. NHK 홍대가합전에 첫 출연하는 기억을 토했습니다. 저 정도면 일본에서는 정점으로 간 거 아닌가요? 그죠. 최고의 쇼죠. 네. 근데 왜 이 사람들의 기사가 멜 깁슨 거 붙어 있는 거죠? 이 이미지가 너무 다른데. 이 두 사람의 연결고리는 바로 역대급 불륜 스캔들에서 통하고 만는데. 일본의 한 중현지에서 토모이의 이혼 사유가 그 가정폭력 때문이었다라고 보도를 한 건데요. 게다가 이혼한 토모이가 여성들과 동거할 때마다 바람을 피웠는데 여자친구에게 발각이 되면 늘 폭력을 행사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전 여자친구들의 증언에 따르면 토모이의 폭행 때문에 유산했어요. 여성 편력, 폭행, 심지어는 금전 갈취까지 정말 나쁜 슈렉이 남자 3중 세트 그 자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인간 말종이네. 그런데 이 모든 폭로가 밝혀지자 파렴치한 토모의 행동에 팬들은 터무니없는 쓰레기 남자였다. 그룹을 탈퇴하라 라면서 비난을 퍼붓자 결국 토모이는 이틀 뒤 기자회견을 열었고요. 女性のトラブルは事実でございます。 지난 1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자카레파구아 지역의 한 아파트 앞 26살 여성 폴리아나 비아나는 호출한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기 혹시 지금 몇 시쯤 됐나요? 한 남성이 비아나에게 다가와 시간을 물었죠. 그리고 비아나가 휴대전화로 시간을 확인하려던 바로 그때 휴대전화 넘겨. 나한테 총 있으니까 움직이지 마. 갑자기 강도로 돌변한 남성. 그런데 말입니다.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낀 비아나. 실제로 그 총은 진짜 총이 아닌 강도가 하드보드지로 대충 자르고 접어 만든 가짜 총이었습니다. 정말 뭐냐, 애야? 성의가 없다, 성의가. 순간 가짜 총임을 눈치챈 그녀는 급 돌변해서 곧바로 강도의 얼굴을 향해 강력 펀치 2대의 킥을 날렸고요. 강도가 바닥에 쓰러지자 도망치지 못하게 팔로 목을 감아 조르는 백초크로 제압. 우와. 아니 근데 이 정도 기술이 들어가는 건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폴리아나 비아나 알아요, 몰라요? 폴리아나 비아나. 어디 특전사 아닙니까? 대표 선수 아니야? 태권도 선수. 누군데?
단번에 강도를 제압하고 때려눕힌 이 여성의 정체. 그녀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2월 세계 3대 이종 격투기 대회인 UFC에 데뷔한 프로파이터, 일명 하드펀치로 유명한 폴리아나 비아나였습니다. 어머! 자, 그녀의 펀치가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당시 12전 10승의 화려한 전적 중에 무려 4번이 KO 승입니다. 저걸 하드보드지도 협박했습니다. 진짜 총으로 협박했어도 맞았을 것 같아. 눈빛 봐, 눈빛. 그래, 진짜 총이었어도 맞았겠다. 눈빛 봐. 파운딩 장난 아니다. 이렇게 어마무시한 UFC 파이터에게 제대로 잘못 걸린 강도는요. 제발 경찰 좀 불러주세요! 하지 마! 결국 KO패를 선언. 비아나에게 애원했고요. 아유, 비아나는 강도의 소원대로 그를 경찰에 인계했습니다. 불러달라 했으니까 부실하네 또. 네, 얼굴... 저 뒤에 저 빨간 티 입은 분이 비아나인데, 아, UFC 티 입고 있네. 예, 비아나 지금 얼굴이 뒤로 컸어. 팔 꺾여 있어요. 네, 뒤로 팔 잡고 있죠 지금. 그리고 이후 강도를 잡은 파이터로 불리게 된 비아나는요, 한 인터뷰를 통해 I'm okay. 그가 반항하지 않아서 별탈 없었어요. 이렇게 말하며 여유로운 모습까지 보였다고 합니다. 자, 다음 특종입니다. 이번에는 한국 사건입니다. 지난해 11월 15일 저녁 전북 익산의 한 고등학교. 수능 시험이 치러진 뒤라 학교와 기숙사는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그런데 학교 기숙사 건물에 들어선 한 남자. 기숙사 복도 사물함을 하나씩 열어보더니 급기야 학생들 방에 들어가 보기까지. 그는 학교 기숙사에 금품을 훔치러 온 도둑이었습니다. 아, 거기서 훔친 게 뭐가 있냐, 기숙사에. 그런데 5분 뒤 기숙사 방문을 연 한 남학생. 당시 2학년에 재학 중인 양정우 군이었습니다. 밥 먹고 방에 들어가는 거였는데요. 기숙사 방을 뒤지던 도둑과 양정우 군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약간 어떻게? 근데 저는 학생이 걱정이 되는 게 이제 도둑이 흉기를 들고 있으면. 그랬을 가능성이. 샷고 잘까 봐. 이때 빈 방인 줄 알았던 도둑도 당황했는지 전 도둑이 아닙니다. 누가 봐도 재발절인 모습으로 황급히 방에서 뛰쳐나와 도망쳤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때 양정우 군은 도망치는 도둑에게 달려들어 온몸으로 눌러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제압했고요. 직접 경찰에 신고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게 대단하다. 학생 대단하다. 아, 왜냐면 그 사람이 뭘 갖고 있을 줄 알아. 그래. 그런데 여기에 숨은 반전. 이 도둑이 들어간 곳이 어디였느냐? 어디? 하필 유도부 숙소. 아유, 정말. 죽으러 갔네, 죽으러 갔어. 이 방 주인인 양정우 군도 유도부 선수. 벽에 부딪힌 순간 이미 나갔네. 와. 대박이다. 너무 한 샷에 잡힌다, 저게. 저 누르기 굳히기 걸리면 선수끼리도 30초 동안 못 빠져나오고 왜냐면 숨이 안 쉬어지거든. 네. 숨이. 이후에 도둑을 잡은 유도부 양정우 군은 한 인터뷰를 통해 무섭고 당황했지만 도둑을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한편 이 소식이 언론에 알려진 뒤 대한민국 유독의 미래가 밝네요. 경찰로 특별 채용에도 인정이라며 양정우 군에 대한 누리꾼들의 응원과 격려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호랑이 굴, 아니 유도부 숙소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간 황당한 도둑의 최후는 깔끔한 한판패였습니다. 어설퍼서 죄송합니다 싶고 이번에는 10위를 공개합니다. 강도범 감금 사건의 전말. 2017년 4월 미국 텍사스주에 위치한 조그만 휴대전화 판매점. 그런데 갑자기 총을 든 강도가 난입하면서 매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어머머, 어떡해요? 그리고 잠시 뒤 매장 안에 갇힌 남성 존 벨은 출입문을 두드리며 제발 꺼내달라고 애원을 했는데요. 인질이었어요? 근데 저렇게 막 창문을 두드릴 수 있어? 인질이? 자, 얼마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벨은 무사히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다행이네. 그런데 존 벨, 당신을 강도 혐의로 체포합니다. 매장에 갇혀서 구조 요청을 했던 벨은 인질이 아닌 강도였습니다. 네. 자,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약 1시간 전 매장에 들이닥친 강도범 벨은 돈을 내놓으라며 직원들을 협박했고요. 그 뒤 계산대에서 아주 정신없이 돈을 챙겼는데 이때 점원은 강도가 정신이 팔린 틈을 타 침착하게 매장 밖으로 손님들을 하나 둘 데리고 나갔습니다. 자, 그렇게 모두 탈출에 성공한 뒤 재빠르게 밖에서 매장 문을 턱 걸어 잠근 직원.
와. 그러니까 혼자 남고 잠겼구나. 이 상황도 모르고 돈만 챙기다 자신이 갇힌 사실을 알게 된 강도벨은 뒤늦게서야 이 상황을 파악을 하고 문을 발로 걷어차보기도 하고 몸도 날려보기도 하고 심지어 총으로 문을 팡팡 쏴보기도 했지만 닫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죠. 총이 있었네. 결국은 무릎까지 꿇고 문 좀 열어달라고 애원한 그. 아 그렇게 왜 도둑질을 해? 아유 인광보네 진짜. 이거 무릎 꿇고 빌 때는 나 이제 끝났구나. 천천히 문 안내라도 들어가지 말자. 이 마음이었을 거예요. 잘못했다는 거 애원하잖아요. 포기한 거죠. 자, 결국 강도범 벨은 매장에 갇힌 지 10분 만에 경찰의 도움으로 무사히 밖으로 나올 수 있었고요. 자, 그대로 어디로 갔겠습니까? 경찰서 가야지. 경찰서로 직행.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그는 내가 본 강도 중에 가장 바보 같았어요. 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고 합니다. 범행 현장에서도 갇히고 감옥에도 갇히게 된 강도범. 지금쯤 땅을 치고 이불킥을 날리겠죠.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모모에게 참교육당한 도둑. 2018년 10월 멕시코 버스 정류장에 서 있던 한 남자가 멕시코 시티행 버스가 도착하자 조용히 버스에 올라탔는데요. 그런데 그는 버스에 타자마자 더 움직이지 마. 움직이면 쏜다. 자, 갑작스러운 대안에 등장해 버스 안은 아수라장 그 자체. 그 틈에 강도범은 승객들에게 총을 겨누며 돈을 갈취했습니다. 그럼 버스 뒷좌석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한 중년 여성. 중년 여성? 그리고 말없이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들고 한 손에 꼭 쥔 채 남자를 맹렬히 노려보며 그대로 돌진. 그러더니 강도의 머리를 사정없이 내려치기 시작했습니다. 와. 당황한 남자는 크게 화를 내며 그녀에게 총을 겨눴습니다. 그런데 여성의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얼음이 돼버린 남자. 엄마. 와 진짜 황당하다. 30대 남성 람. 그는 버스 강도를 계획하고 총까지 챙겨 버스에 탔는데 그런데 이건 무슨 운명의 장난? 자, 많고 많은 버스 중 엄마가 탄 버스를 골랐을 줄이야. 진짜. 자, 뜻밖에도 엄마를 범죄 현장에서 맞닥뜨린 아들 라몬은 속수무책으로 등짝에 슬리퍼 스매싱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더 놀라운 건 라몬 엄마의 참교육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사님 지금 당장 가까운 경찰서로 가주세요. 이놈은 감옥에 가둬놔야 정신을 차립니다. 위대한 엄마네. 자, 이번 특종은요, 사진 먼저 공개합니다. 아 이분은 얼굴 보니까 저는 알겠네요. 기억이 나네요. 뉴스에 얼마 전 났죠. 네네네. 네. 자, 얼굴에 큰 멍이 든 이 여성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하는 중국계 미국인 70대 여성 시에 샤오전인데요. 지난 3월 17일 오전 시에 샤오전 할머니는 자택 인근에서 산책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이, 거기 중국인? 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 고개를 돌린 그 순간 할머니의 얼굴을 향해 갑자기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당해 쓰러진 시의 할머니는 눈가에 피멍이 드는 상처를 입고 말았던 것이죠. 아휴 정말. 저 나이 든 분들은 이게 맞은 것도 문제인데 저렇게 해서 넘어지다가 저 고관절 같은 데 부러지잖아요. 그거 굉장히 회복이 어렵습니다. 얼마나 놀라고 아프셨을지 가늠이 채되지 않는데요. 대체 왜 그런 짓을 저지른 겁니까? 에? 정신을 차린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을 땐 한 백인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할머니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한 게 아니라요. 주변에 있던 나무 막대기를 들어 자신을 폭행한 남성을 향해 곧바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휘두른 막대기에 흠씬 두들겨 맞은 남성은 결국 구급차에 실려갔습니다. 길 가던 저 할머니를 무차별 폭행한 건 살인 미수예요. 진짜 살인 미수. 진짜 살인 미수예요. 살인 미수. 정당방위예요, 저건 진짜. 상식적으로 저 할머니가 뭐 손에 아무리 무서운 무기를 들었다 한들 저
저 한 30대로 보이는 저 청년이랑 싸우는 게 그게 70대 할머니와 30대 70대 할머니인데 지금 저 할머니는 바로 서 있기도 힘들어 보이시는구만. 근데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면은 저거 무조건 쌍방폭행으로 또 들어가요. 또 고소하지. 네. 맞은 사람이 또 고소를 하니까. 근데 미국은 뭐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다 같이 한번 내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지. 그치. 자, 그런데 말입니다. 할머니를 폭행한 범인 젠킨스는요, 사실 할머니를 만나기 직전 이미 83세 베트남계 남성을 폭행하고 달아나던 중이었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중국계 미국인인 시의 할머니가 폭행당한 것 역시 아시아인을 증오하는 인종차별 범죄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뭐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아시아계인들을 향한 증오 폭력 범죄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아마 저 할머니가 반격 못할 줄 알고 폭행했을 거예요. 저 사람은 그전에도 반격할 줄 알면 고령자만 공격하자? 네, 그전에도 80대 할아버지를 공격했다니까 저 사람은 좀 치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고 상대적으로 자기한테 공격을 못할 거라고 생각한 뭐 노인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되게 비겁한 짓인 거죠. 그렇죠. 이런 인종차별 폭행, 묻지마 폭행은 법적으로도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법보다 주먹이 더 가깝다 싶고 시비를 공개합니다. 비매너 모모모에 생긴 일. 이번 사연은 소개에 앞서 사진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비닐이에요? 이게 이제 신차 발표 전에 왜 스파이샷이라고 그래가지고. 오, 디자인 공개 안 하고. 그거 아니에요? 검은 비닐 차량의 사연은 지금으로부터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난해 8월 영국 켄트주 마게이트. 퇴근 후 귀가한 벽돌공 토비 베일리의 심기를 건드린 것이 있었으니 바로 그의 집 앞에 떡하니 세워진 불법 주차 차량 한 대였습니다. 평소 집 앞 불법 주차 차량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던 베일리는 집 앞에 주차 금지 표지판까지 붙여놨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두세 번씩 불법 주차 차량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오던 상황이었습니다. 국내에서도 불법 주차 관련한 갈등이 동네 사람끼리 얼굴 붉히는 일이 되게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베일리는 곧 차량 주인이 나타나겠거니 하고 해당 차에 빨리 차를 옮겨달라는 메모를 남겨뒀는데요. 그러나 다음 날 아침까지도 베일리의 집 앞에 버젓이 주차돼 있었던 겁니다. 엄연히 가는 도로면 이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도 상식적으로 판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저길 막아놓으면 어떡해. 자기 편하자고. 결국 화가 난 베일리는 마침 집으로 배달 온 검은색 비닐 한 무더기를 들고 집 밖으로 나섰고요. 불법 주차 차량에 검은색 비닐을 칭칭 감싸며 다소 극단적인 복수를 감행했던 겁니다. 저 복수를 저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좀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 뭐 구청에다가 신고를 해서 그러게. 견인 조치를 취한다거나 뭐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요. 견인 조치하면 되잖아요. 자,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차량 주인이 나타났는데요. 아, 제가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몰랐어요. 아, 죄송해요. 자신의 불법 주차 사실에 대해 사과하면서 사건이 잘 마무리됐다고 전해졌습니다. 근데 저것도 안 긁었으니까 저렇게 훈훈하게 됐죠. 다 긁었어 봐. 이게 송사로 넘어가지. 뭐 우리나라에서도 워낙 주차난이 심각한데 꼭 명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사유지에 불법 주차된 차량에 대한 마땅한 처벌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 진짜. 특히 내 집 앞 사유지에 누군가 불법으로 주차를 했다고 할지라도 해당 차량을 훼손했을 경우엔요.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차량을 훼손해서는 안 되고요. 또 앞서 소개한 영국 사건처럼 일시적으로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됐을 때에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국내에서도 뭐 계속해서 이런 분쟁들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 제도가 빨리 정착이 될 수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보완돼야 돼요. 네. 2018년 9월 호주 전역을 발칵 뒤집어 놓은 테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딸기? 저 근데 가운데 바늘이에요? 바늘인데? 자, 그렇습니다. 시중에서 판매된 딸기 속에 꽂혀있던 것은 바로 바늘. 야. 호주 퀸즐랜드의 한 남성이 딸기를 먹은 뒤 극심한 통증을 느껴 응급실을 찾았다가요. 아유. 병원에서 바늘을 삼킨 것 같다는 충격적인 진단을 받았고요. SNS를 통해 이 사건을 공개하며 끔찍한 딸기 바늘 테러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저 몰래 꽂아놓은 거야? 왜 저런 짓을 한가? 자,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호주 퀸즐랜드뿐만 아니라 뉴사우스웨일스, 빅토리아 등 호주 전국 각지의 마트에서 바늘이 꽂힌 딸기가 잇따라 발견된 건데요. 미쳤어. 진짜 무섭네. 이에 바늘이 발견된 총 7개의 딸기 브랜드들은 판매 중단 품목으로 선정, 딸기 수천 킬로그램을 폐기 처분해야 했습니다. 근데 이거 대체 누가 이런 짓을 저지른 거예요? 그러면 딸기를 누가 사 먹을 줄 알고? 아, 근데 이거 트라우마 생길 것 같아. 게다가 이렇게 되면 앞으로 소비자들이 얼마나 믿음을 잃어버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딸기 못 먹죠 뭐. 못 먹지. 네, 이렇게 딸기 바늘 공포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호주 정부는 사태 수습을 위해 강경 대응에 나섰는데요. 당시 스캇 모리슨 연방 총리는 딸기 바늘 사건을 테러에 준하는 수준으로 대응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2달간의 끈질긴 수사 끝에 2018년 11월 11일 딸기 바늘 테러 범인을 드디어 체포했습니다. 누구예요? 자, 범인의 정체는 한 딸기 농장의 전 직원인 50대 여성 마이 우트린이었습니다. 농장 직원이었으니까 농장에서 딸기를 포장하는 과정에서 바늘을 넣을 수가 있겠네요. 근데 왜 그런 겁니까? 왜? 호주 퀸즐랜드에 위치한 한 딸기 농장에서 근로자들의 감독관으로 일했던 그녀는요. 아, 일하는 시간은 많은데 쉬는 시간 제대로 안 주고 짜증나 죽겠네 정말. 평소 동료 직원들에게 딸기 농장을 망하게 하고 싶다는 말을 말버릇처럼 하고 다니던 트리는요. 급기야 딸기 속에 몰래 바늘을 넣었고 그 딸기가 호주 전국으로 유통됐던 겁니다. 아니 불만이면 당신 그만두면 되잖아. 다른 회사 가면 되죠. 먹은 사람 죽을 뻔했잖아요. 그 저 사람을 괴롭힌 게 아닌 옆에 딸기 농가는 괜히 피해를 입은 거예요. 동반으로 피해를 그렇죠. 입은 거죠. 자, 결국 식품 오염 등의 혐의로 기소된 트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으로 그녀가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쿨한 프로포즈,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결혼식, 이 세상에 또 없을 로맨틱 가이가 너튜브에 올린 프로포즈 영상은 무려 1,500만 뷰를 기록할 정도로 큰 화제가 됐는데요. 이 이야기는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영국 리즈에 사는 닐 브로드벤트 씨는 사귀던 여자친구 스텔라에게 청혼하기로 결심을 하고 프로포즈의 전 과정을 직접 영상에 담는데요. 와, 아유, 그렇죠. 저런 거 뿌려줘야죠. 네. 야, 양초가 밝혀야 뿔 있고. 아, 너무 좋아 보이는데요. 행복하게 올라오잖아요. 여기까지는 네. 굉장히 좋은데. 그리고 좋죠. 보니까 고전이 왜 고전인가. 그럼요. 네, 분위기가 좋아요. 네. 근데 저것만 가지고 1,500만 뷰를 기록하기는 아직 좀 아쉽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닐의 프로포즈 중 빅 하이라이트. 닐의 프로포즈 중 빅 하이라이트. 바로 이 하트 모양의 로맨틱한 편지입니다. 부푼 마음을 안고 편지를 읽어내려가는 스텔라. 그런. 또 그런 데는 또 여기서 왜 뭐야. 그런 데가 나오지? 자, 오늘 제일 무서운 말은 그런 데입니다. This is the big question I'm asking you. Help me help. 뭐 여기서 일반적인 전개라면 Will you marry me? 뭐 이런 뭐 내용이 써 있어야 되겠죠. 편지를 더 읽어내려간 여자친구의 표정이 얼음처럼 차갑게 얼어붙습니다. 표정 별로 벌써 안 좋아. 벌써 안 좋아. 진짜 살벌한데. 와, 표정 왜 저래? 그냥 헤어져 정도의 말은 아닐 것 같은데요. 이어진 그의 질문. Kiss Thomas Rue. 그리고 이때 여자친구의 얼어붙은 표정을 보고 통쾌한 표정으로 쌩 하고 집을 나가는 남자친구. 애초에 이 남자에게 달콤한 청혼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닐은 실제로 청혼을 앞두고 자신의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거예요. 아이고. 그렇죠. 토마스 루는 그녀의 내연남 이름이었습니다. 이건 네. 좀 그렇다. 뭐 저렇게까지 노력을 들여서. 아, 저렇게까지 복수를 할 필요가 네. 있느냐? 아, 지금 저희 여자분 편을 드는 거예요, 지금? 아니 둘 다 이상해. 솔직히 아, 둘 다 둘다 이상한 이상하다. 것 같아요. 네.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 자, 그럼 다음 특종입니다. 2017년 10월 싱가포르의 한 결혼식장입니다. 결혼식이 미처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얼굴을 가린 채 갑자기 식장을 빠져나간 신부. 대체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싱가포르에 사는 부유한 사업가로 알려진 익명의 남자는요. 자신의 여자친구와 결혼을 결심했지만 언제부턴가 여자친구가 좀 달라졌다,
변했다 이런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설 탐정을 고용해가지고 여자친구의 뒤를 밟고 마는데요. 남자친구에게 의뢰를 받고 수개월간 치밀하게 감시한 사설 탐정. 여자친구가 야심한 밤에 다른 남성과 호텔에서 나오는 장면을 포착을 하고 맙니다. 냄새가 나죠, 뭐. 신하영 씨, 이건 빼박이죠, 뭐 빼박. 그쵸, 빼박이죠. 네. 아, 호텔은 빼박입니까? 그쵸. 조식 약속 못 잡아요? 조식 다른 데서 드세요. 조식 다른 데서 드세요. 식당도 많은데 굳이 왜 호텔에서 조식을 먹어? 미슐랭 가이드래. 정말 명쾌한 답이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됐을 땐 이미 결혼식은 고작 몇 주 뒤. 과연 이 남자의 결정은? 결혼식은 예정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식장 곳곳에는 두 사람의 행복한 사진, 영상들이 펼쳐졌죠. 잔인하다. 벽에 걸린 대형 스크린에는 커플의 다정한 한때가 나왔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화면이 바뀝니다. 예비 신부와 낯선 남성이 호텔에서 나오는 그 장면이 전 하객들에게 모두 공개되고 맙니다. 최고로 망신을 줄 수 있는 포인트를 찾았네요. 그래도 너무 영화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아. 그래서 신부가 얼굴을 가린 채 결혼식장에서 그대로 달아나 버린 겁니다.